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어디스 보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부터 아주 그냥 상큼하시네. 그래. 아나운서 모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보나인데 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종교가 천주교인데요. 보나가 제 세례명이에요. 제가 레오잖아요. 그러시구나. 이거 묵주반지잖아요, 이거. 네,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야. 보나라는 세례명이 예전에는 여행자나 뭐 순례자들의 네. 수호신이었는데 현재는 비행기 승무원의 수호신으로 불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를 그래. 딱 맞네. 네,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오. 천직인가 막 이러면서 잘 갖다 붙이셨는데 맞네. 저 왜 레오로 했냐면 네. 베드로, 요셉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튀려고 레오로 했는데 요즘 레오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요? 성당 갔더니 형님들이 레오 형님이 많아. 밀림의 왕자 레오가 그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네네네. 우리 어렸을 때.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작가야세요님은 네네. 종교가 어떻게 되죠? 전 종교 없습니다. 무교였고. 네. 이선님은 저도 어렸을 땐 천주교에서 세례 한번 받게 돼서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율리아예요 저는. 율리아. 네. 근데 율리아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굉장히 4차원 쪽이에요. 이 친구가 네. 영혼이 아주 맑아가지고 율리아였구나. 어렸을 때 끊었어요. 무슨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끊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보나님이 닉네임의 의미는 그런 거고 네. 일단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네. 보나님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뭐 꿈꿔왔던 직업이긴 하지만 네. 자세히 모르니까요. 저는 우선 국내 항공사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와,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항공운항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두셨고 5년. 네네네. 국내 항공사라 그러면은 저기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인데 네네. 국적항공사 쪽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땅콩 쪽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 아셨을 거고. 그러면은 5년으로 현역 국제선 타시다가 강사라 그러면 네. 학교예요? 아니면 학원이에요? 지금은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네네. 교수님이네? 교수까지는 아니고요.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있을 때만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어서 대학원 다니시면서. 네네. 와, 후배를 양성하고 계신 거네요. 네,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어서, 오. 그러니까 항공사 다니다가 제가 관광이나 이쪽에 너무 재미가 생겨서 대학교 때는 전공이 그게 아니었는데 네. 이쪽으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이제 시험을 보고 붙어서 이제 바로 항공사는 그만두고 네. 대학원을 다니다가 여기 학교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항공사에서 인재를 잃었네. 이런 아니요. 인재를 왜. 참. 일할 만큼 일해서 5년이나 일을 해서 그러면은 전공이 실례지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전공은 음대를 나왔어요. 네. 음대. 네네. 작가야세요님. 네. 음대 아니면 미대죠? 뭐가요? 순진한 척. 뭐 잤냐? 아니요. 왜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너무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만 나쁜 놈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음대 아니면 미대죠 그러면. 네. 인기 있는 배우 작감이 음대 아니면 미대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렇죠. 여쭤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저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신 전 거예요? 정말 몰라서.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의도는 이제 음대나 미대 쪽이 약간 이쁘신 분이 많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가요? 아무래도 공대보다는 예체능 쪽이. 네. 콧물이 나네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이고 진짜. 알겠습니다. 음대 쪽이셨고. 네. 와 그러면 어떻게 항공사 승무원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음대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음대를 나오면 다 이제 유학을 갔다 오는 게 그렇죠.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이제 계속 아니면은 집에다가 네. 돈을 계속 탔어야 하니까 그래서 전 3학년 때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네. 근데 제가 예중예고를 나와서 와. 제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성악 전공이세요? 근데 성악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때 약간 맨날 우울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가 엄마께서 어느 날은 예전에 이제 본인이 162가 안 돼서 키가 네. 지원을 못한 적이 있다고. 어머니도 미시구나.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4학년 때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대한항공 그 면접이 있어서 네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학원을 한 2주인가 다니다가 예. 바로 있어서 그냥 면접을 와 봤는데 2주밖에 안 다녔.
야. 예, 그래서 좀 운이 좋았죠. 운이 좋게 이제 근데 붙어가지고. 꼭 잘 되신 분들은 운이 좋다 그러더라고. 나는 운이 되게 없나 봐. 사업도 망하고. 잘 될 참. 사람은 잘 그게 되는 생각해 보면은 어. 제가 성악을 전공해서 좀 무대 설 일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 볼 때 제가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랬구나. 예. 다른 긴장 분들 많이 같으면은 하는데, 예. 배운 대로만 막 로봇 같이 하고 긴장을 하는데 우리 보나님은 워낙 많이 무대 서봤으니까 예, 울렁증은 좀- 없었겠네요. 네, 그게 오. 그래서 조금 장점으로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 근데 원래 여기 여성 게스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지금 미모 짤 다 뺐어요. 어느 팬이 네. 미모 뭐 이런 거 다 빼라 그래서 아, 네네. 여성 남성 구분 다 안 하거든요. 아, 딱 그 네네. 가수분하고 왕하나라고 그 떡국열차 나온 분만 유일하게 써드렸어요. 그래도 연예인 정도 되니까. 네. 오늘 제가 미모 다시 살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13회에서. 왜냐면 스튜디오 있으면 여자니까. 저 네. 우리 이서님 같은 여자가 보셨을 때 고정 패널이고 많이 같이 했었잖아요. 여성 게스트 중에 원탑이죠. 원탑입니다, 진짜.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모 맞습니다. 이 방송을 113회까지 해오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제가 1000회까지 할 오늘 각오를 다시 아. 재무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작가 수현님 어떠세요? 저는 처음 아니구나. 네. 긴장하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오늘 아, 미인이 뭐 앞에 긴장을 계신 하신 거예요. 거예요? 뭐 어떻게? 여성분이 처음인 거라고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여성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첼리스트 때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럼 지혜아님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여성 첼리스트까지 같이 녹음해놓고서 여성분은 처음이라 그러면은 그럼 지혜아님은 남성입니까? 그래서 말하려다가 끄는 거죠. 예, 실수할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어떠세요? 보람 있죠 오늘. 그쵸. 주말에 어제 회식해서 네, 오늘 안 나올까도 생각했었는데 안 나올. 잘 나왔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외모 갖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괜히 예, 예. 스튜디오스가 아닌. 그러니까요. 아까 운이 감사합니다. 좋다 그랬는데 운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실력이나 뭐 이런 게 다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음대 성악과를 나오셔서 승무원이 되셨는데 네, 네. 아까 또 여행 쪽 관심 많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원은 무슨 전공이세요? 대학원이 지금 관광 호텔 경영이에요. 네. 관광 호텔 경영 쪽이시고 네, 네. 어느 쪽으로 나가고 싶으신 거라면? 저는 우선 관광학과 쪽에서 네. 좀 강의를 하고 싶어서 어. 지금 이제 박사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사 이제 대단하시네. 거의 끝나가거든요. 네. 야, 그러면은 음악에 성악도 되지, 항공사 승무원 해봤지, 관광 경영 석사 박사 하면 풀 코스 다 하셨네요, 그냥. 네, 근데 너무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분이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다니시면서 후배도 양성하고 계신 거고. 네, 그럼 스튜디스 하기 전에 하셨던 직업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쵸, 학생이었죠. 4학년 때부터 회사를 다녔으니까 네, 네. 그전엔 학생이었습니다. 스펙 쌓기도 없었고 그냥 공백도 없었네요, 그냥. 네, 근데 이거 많은 여성분들도 듣거든요. 네. 그분 시기와 질투를 조금 한 몸에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선님이 지금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네. 아니고 아니 보조개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정말 땀만 운이 쳐다보고 좋았어요. 네. 그게 가족이 제가 면접 큰데. 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그래서 야. 제가 손을 들고 이제 노래를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 약간 네. 나중에 행사 같은 게 많은데 그때 쓸 승무원들을 조금 이제 원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제 들어가서도 인천공항에서 노래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행사로 그러니까 많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면접 때 승무원들 잘 중에서 이제 됐게. 소녀시대를 뽑았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네네네. 그럼 뭐 사내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네. 1등 많이 하셨겠네요. 막 장기자랑 이럴 때. 이게 뭐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때 뭐 지체장애인 분들 모셔놓고 행사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구나. 예, 의미 있게 하자 이래서 제가 외부 노래를 사람들 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네네. 내부 직원 중에서 네. 좀 끼가 있고 네네. 좀 잘하는 분들 모아서 하는데 네네네.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팀에서 뭐 몇 명씩 네. 추천을 해서 이제 오디션을 봤었는데 저도 그때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성악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뽑아주더라고요. 승무원들 중에서도 오디션을 봐서 뽑히신 거네. 공연팀으로. 예를 그쵸. 들면. 예, 몇 팀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그러셨구나. 와, 그러면은 어머니의 추천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네. 뭐 본인 말대로 하자면 운이 좋아서 이제 바로 졸업 전에 네. 이제 근무를 하시고 5년 근무하시다가 이제 강사로 나오신 거잖아요. 이제 네네네. 대학원 들어가시면서
회사에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들어오기 힘든데 왜 더 다니지 그랬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져서 병가를 좀 오래 내다가 네.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네, 그래서 휴직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복직을 안 하신 네, 거구나. 복직할 거냐고 전화가 왔는데 그냥 아. 사직을 하겠다 해서 바로 사직서를 쓰고 나왔죠. 휴직을 한 며칠 정도 하셨어요? 휴직은 6개월 했고요. 병가는 3개월. 그래서 총 9개월 주셨네. 네네네. 그렇게도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병가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요. 휴직이 이제 6개월까지 낼 수 있고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1년까지. 그랬구나. 네네. 그 땅콩 사건 그 남자분도 네. 굉장히 오래 휴직하셨더라고요. 네네. 갔더니 막 책상 없어져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책상이 따로 없어서. 아, 가방이 없어지나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학업에 충실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퇴사를 하신 거네요. 네. 너무 아깝다. 그러면은 일단은 승무원 편으로 나오신 거니까 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하루 일과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비행이 있는 날하고 없는 날하고 두 가지로. 비행이 있는 날은 우선 비행 전에 다 네. 같이 승무원끼리 모여서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음. 오늘 비행에서 이제 뭐 특이 승객이나 뭐 해야 될 일들이나 이제 서로 그 듀티를 짠다고 하는데 오늘 너는 퍼스트에서 무슨 일을 한다. 뭐 네. 이렇게 다 짜줘요. 오. 전날 오. 짜주면 본인 듀티에 맞춰서 이제 일할 준비를 해 가죠. 그래서 가서 브리핑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장이 합류를 해서 같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요. 그래서 비행기에 가서 이제 비행 준비를 다 하고 물건이 제대로 실렸는지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객 탑승을 시키죠. 그게 이제 있으실 때고. 네네. 그러면은 국제선 타셨잖아요. 네. 그럼 보통 기장, 부기장에서 총 몇 명 정도가 직원이 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행기 기종마다 다 달라요. 크기마다 다르겠죠. 네. 제일 큰 380 같은 경우는 승무원만 25명 정도 오, 타고요. 많이 타네. 네네. 그리고 뭐 제일 작은 737 비행기라고 있어요. 네. 국내선 많이 다니는. 제주도 가는 거. 네네. 그 비행기에는 뭐 4명. 4명. 네, 탈 때도 있고 6명 탈 때도 있고. 그럼 만약에 스튜어디스도 네. 다 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 궁금해요, 그게. 직급이 이제 좀 일반 회사랑은 명칭이 좀 다르고요. 네네. 보통은 뭐 사원, 대리 이런 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사해서 사원은 SS라고 불러요. SS. 네, 그 다음에 대리급이 되면 AP라고 부르고 AP. 네, 그 이상은 PS 이게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고. 네네. 그게 무슨 약자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게 무슨 약자예요. 약자죠? 약자고, 예, 뭐 선임사무장 뭐 이렇게 계속 예, 서민사무장. 올라가고 부사무장 뭐 이렇게. 그럼 만약에 아까 브리핑 할 때 네. 너는 퍼스트에서 하고 뭐 너는 이렇게 하면 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이제 그거는 팀장이 짜는 거니까 음.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뭐 자기 생일날 뭐 선물 주고 이런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후배한테. 좀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주관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팀으로 움직이다 보면 네, 이렇게 네. 패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좀 느껴보신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어. 누굴 편애한다거나 좀 괜히 똑같이 일 잘하는데 네. 트집을 잡는다거나 그런 거 있죠. 있죠. 네. 또 여자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뒤에서는 네. 뒷담화 좀 까고. 네. 근데 그걸 주로 당하는 편이셨어요? 하는 편이셨어요? 뭐 당했을 때도 있었고요. 네. 뭐 할 때는 없었는데 없으셨고. 네, 팀을 한번 잘못 만나면 꼭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랑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네. 좀 잘 맞으면 여행 다니는 것 같이 재밌는데 안 맞으면은 정말 지옥 같죠. 아, 그러겠다. 네. 이 전편에서 크루즈 여행사 사장님 편이 있었는데 네. 배 한 번 타면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영어도 안 되고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근데 비행기도 마찬가지겠다. 그쵸. 해외 갈 때 막 죽이 잘 맞으면 막 너무 막 수다도 떨고 재밌는데 네. 서로 막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진짜 애매하겠네요. 네. 그럼 그 돌아가면서 일을 하나요? 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나 뭐 이게 다 매번 달라지나요? 그게 이제 자격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1등석이랑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라고 하는데 1등석이랑 네네.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코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코노미에서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코드에 따라서 이제 보통 듀티를 짜주시는 편이에요. 아, 그래도 공평하게 하겠네요. 그 회사에서 만든 기준인가요? 그 자격증은? 그쵸. 네. 그래서 입사해서 네. 본인이 취득을 하겠네요. 상위 클래스도 이제 추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추천. 추천하면은 교육에 입과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자격증을 아. 취득을 하고 통과가 못 되면 이제 계속 이코노미를 타게 되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100명 들어간다고 다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네. 사무장이나 누가 추천을 해서 네네.
자격이 돼야 이제 시험을 볼 수 그쵸, 있는 네. 거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면 유지가 네.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아마 회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니까 안 될 수도 경력직으로 있겠다. 가면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럼 영어를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조금 살았었어요. 아, 이거 봐. 이게 돈이 아니라 어렸을 때 미국 아니 조금 근데 살고. 정말 어렸을 베이스가 때 깔려있어. 아까 저는 우리 보나님이 대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부모님한테 이걸 계속 의지를 해야 되나 이래서 아 그러면은 속으로 소녀 가장식으로 이제 좀 돈을 벌어서 가정에 좀 보탬이 돼야 될까 해서 감동적으로 한번 몰고 가볼까 그랬는데 뭐 어렸을 때 미국에 좀 살고 뭐 이래버리니까 제 꿈이 깨져버리네요. 그러셨구나.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재원으로 가시게 돼서 저는 이제 3살 때 가서 8살 때까지 살았고요. 동생은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살아서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래도 좀 리스닝이나 이렇게 그러긴 어렸을 때 들은 게 한 5년 되니까. 네, 그런 게 좀 돼서 그나마 제가 성악 다음으로 잘하는 게 그나마 영어였어서 와. 이제 엄마께서 그래서 추천을 하셨던 거죠. 그러셨구나. 네, 네.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뤄주신 거네. 꿈까진 아니셨는데 그래도 좀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으셨는데 제가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좋으셨겠다. 네. 근데 나온다고 했을 때 좀 어머니가 좀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할 때 항상 너무 걱정이 많이 되셨대요. 이렇게 뭐 비행기 추락 사고 같은 거 뉴스에 나오면 맞아. 내 딸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서 몸이 좀 약하셨나 봐. 저요. 예. 제가 원래 진짜 건강한데 네. 비행하면서 정말 많이 아팠어요. 어. 네, 좀 체질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럼 배를 타보시면 어떨까요? 예? 크루즈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6개월 쉬실 정도면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은데 여쭤봐도 네.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아. 여러 군데가 다 좀 아팠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특별한 하더라고요.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네. 이제 계속 몸이 약해지고 몸살식으로 된 거네. 네네. 근데 피부에 제가 좀 많이 뭐가 올라오고 막 알레르기. 얼굴에서 막 고름도 나올 정도로 이만큼 붓고 막 이랬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죠. 고참들이 좀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예. 같고. 그냥 비행기 제가- 내에서도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네네. 승무원들 자는 곳이 있고요. 벙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기종마다 다른데 위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한데 거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2층 침대가 쭉 있고 거기서 저희가 누워서 1시간에서 2시간? 교대로. 네네. 교대로. 그게 아마 인터넷에 화제가 돼갖고 한번 떴었어요. 그래서 아, 네. 보니까 꼬리 쪽에 네.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벙커가. 예. 중간에 있는 기종도 있고요. 그렇구나. 네. 누워서 있을게끔 네, 돼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네. 야, 엽기적인 거 보셨죠? 못 그 본 것 위에 같아요. 승객 위에 아, 짐 놓는데 네네네네. 신입 승무원들 관례래요. 그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네. 거기 넣어놓고 인증샷 찍는 거더라고. 저 모르겠어요. 그거 인터넷에 떠가지고 한번 난리 아, 났었는데. 정말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안 하면 왕따를 시킨대요. 직원들이. 어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위에 짐 싣는 데 해놨더라니까. 그거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걸 그죠?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문 닫아도 못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다니셨던 항공사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본인 같이 국제선 타는 분하고 국내선 비중은 얼마나 돼요? 비율은? 비율은 국제선 승무원이 훨씬 많고요. 많고요. 국내선이랑 국제선을 따로 뽑아요. 뽑고. 네, 그래서 국내선 전담들은 국내선만 다니고 국제선 전담들은 국제선만 다니는데 이제 국내선이 인원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국제선 승무원들이 이렇게 투입이 될 때가 가끔 있어서 결혼이 생기면 네, 저도 몇 번 아, 했었어요, 국내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선이 결혼이 생기면 국제선이 땜빵이 되지만 국제선 뵀을 그쵸, 때는 네. 국내선은 투입이 안 되죠. 못할 것 같은데 네네. 맞죠? 네. 그럼 총 몇 명 정도 돼요? 국제선 하셨을 때 동료들이 선후배 다 합치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 네. 뭐 그렇게 휴직자까지 많아요? 다 합치면. 아, 휴직자까지. 근데 굉장히 많아서 서로 잘 모르고 그러네. 누구 알아? 이렇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럼 알아도 모른다고 할 것 같아. 국제선 타면 보통 네. 며칠 쉬시다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국내선도 그러기는 하나요? 아니 바로 돌아오나요? 국내선은 이제 스케줄마다 다른데 하루에 5개, 6개씩 할 때가 있어요. 국내선 같은 경우는 뭐 피곤하겠다. 김포, 부산, 김포, 울산, 김포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아예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좋은 스케줄은 뭐 제주 가서 하룻밤 자고 오거나 근데 길게 자고 오는 건 내가 봤을 없고요. 땐 마지막 비행기겠는데 그런 건요? 그쵸, 네. 어. 그럼 호텔에 네네, 숙박을 호텔. 제공하고 네네. 있는 거. 그럼 이거는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데 네. 다니다 보면 승무원 지망생들도 많고 학원도 많고 엄청 많잖아. 인터넷에 많죠. 승자만 쳐도 막 뜨는데 네, 네. 스튜어디스 되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어때요? 본인 경험상 봤을 때. 되는 법이라는 게 사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운이라 어떻게- 그러면 아니, 운이라 그러면 안 되고 어. 우리 보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내가 어머니 추천을 받았지만 학원 2주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과정이랑 절차를 거쳐서 합격이 됐다 이런 거. 우선 학원에서는 주로 면접 위주로 모의 면접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강사분들이 면접관처럼 앉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문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워킹이랑 인사법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그 대답하는 거 이런 스킬도 배우고 그런 면접 위주로 많이 됐고 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써가면 강사분들이 좀 고쳐주시고 코칭해주고 네, 네. 어차피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뭐 족보를 갖고 있으니까 네, 하겠죠. 네. 아. 그리고 질문도 사실 거의 나왔던 걸 많이 물어보시기 정말 때문에 급질문인데 네. 가보니까 배운 대로 나오던가요? 네, 저는 그랬어요. 오, 그 옛날에 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문제 내오잖아요. 필기 시험 똑같이 나오거든. 네. 그런 식이네요. 예상 질문이 다 진짜 많아요, 리스트가. 근데 그걸 저는 다 외웠는데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제가 다 달아서 외워갔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긴장도 안 했겠네. 뭐 물어보세요. 이렇게 내내 속으로. 근데 무슨 질문이 나올까 엄청 그게 떨리기는 했는데. 애우긴 애웠지만 그래도 실수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실수는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 뻔히 학원이나 이런 다닌 거 아니까 네, 제가 심사위원이라 그래도 네. 답변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네.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이제 인성이나 이런 걸 보겠죠. 태도 네, 같은 거를. 네, 네.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특별히 막 대단한 걸 배우고 이런 건 아니네요, 학원에서. 그쵸. 네. 뭐 사실은 프로필 다 이미지 그죠? 메이킹이에요. 뭐 네. 프로필 사진도 좀 좋게 네, 찍는 네, 네, 거고 네. 매너 같은 거 배우는 거네. 네. 그럼 만약에 우리 있어가 승무원 화장 좀 하고 오지 그랬니? 이거 지금 다 뺄 거고. 예쁘신데요? 놀리려고 그런 거 이거 네네. 뺄게요. 만약 있어도 되게 네네. 인상이 좋아요. 네네, 맞아요. 뭐 좋으세요. 얼굴도 작으시고. 저번에 자꾸 얘기하는데 네. 정모할 때 어떤 사람이 네. 수영복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조개에 빠져서 수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좋다고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있어가 네.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와 너는 진짜 스튜디오스 하면 어울리겠다. 네. 영어도 잘해요. 예를 들어서 네네. 학원 안 다녔어. 네. 대한항공 딱 나왔어. 인터넷 보니까. 네. 그냥 가도 붙을 수 있어요? 글쎄요.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알아요. 외모나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네. 정말 승무원이 꿈인 사람이 네. 학원이나 이런 뭐 항공운항과 안 다니고 가능하죠. 네. 가서 붙은 경우도 있던가요? 동료들 네, 보니까. 있어요. 아,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은 그러게. 연령 제한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고 키 제한도 원래는 162였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명목상 없어진 거고 30대 가능해요? 다 보지 뭐. 네, 30대도 가능합니다. 네네네. 가시게요? 아니요. 제- 바로 사무장 특채로 가려고? 그러셨구나. 그럼 네. 만약에 동료분들도 친한 분들 선후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 네네네. 동생들. 친하죠. 네. 보면 항공운항과 나온 학생이 있을 거고 네. 학원 다니다 온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네.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항공운항과 나온 사람들이랑 그냥 네. 일반 대학의 다른 전공자들이랑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그러니까 운항과 안 나온 분들은 뭐 학원이 많겠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네, 다녔겠죠. 네, 네. 운항과에선 다 배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50 가산점은 없나요? 네, 입사? 따로 없어요. 네. 쿨하네. 가산점도 없고 항공운항과 반, 그냥 일반 대학 다니다가 네. 5분 반이네. 네네. 근데 오히려 항공운항과 같은 경우는 2년제 대학이 많아서 그러네. 2년제랑 4년제랑 연봉 차이가 좀 있고 진급도 이제 4년제는 뭐 3년 만에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맞아요.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 좀 이슈가 됐는데 네네. 대한항공에서 네. 전문대조라고 네, 네. 대조라고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이제 같아졌어요. 네. 네. 그러면 전문대 졸업생들을 네. 대졸자에 맞춰서 동일하게 대우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졸자를 전문대졸이랑 똑같이 맞춰서 평등하다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발상 자체가. 네. 그 항공이 되게 재밌어, 그지? 딸도 재밌고 아주 네. 웃기더라고요.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4년제 메리트가 없어진 거네, 어떻게 보면. 없어졌죠. 고졸인데 학원 다니다가 들어온 분은 고졸은 아마 지원을 못 할 거예요. 네. 전문대졸 이상이고. 네, 그런 건 확실히 정해져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키 제한은 없는 거 맞죠? 키 제한은 지금은 없어요.
예전엔 있었어요? 예전엔 162cm 이상이었는데 네. 사실 162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죠. 저도 165예요, 키가. 근데 제가 제일 작았어요. 교육받을 진짜로? 때. 네. 지금도 언니들이 그래, 너 어떻게 그 키로 승무원이 됐냐. 그래요? 언니들이 다 막 170 넘고 이러니까. 아, 근데 너무 크면 좀 이상하잖아. 힐 두시는데 다나 신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네, 어차피 3cm, 5cm, 7cm 이렇게 있어요, 아. 기내화가. 그래서 기내에서는 무조건 3cm나 5cm를 신어야 되고, 7cm는 출퇴근할 때만 이렇게 신거든요. 그렇지, 이미지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무조건 출퇴근 시에는 7cm를 신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팟빵에서 파트로 후원해 주시거나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내 눈에 딱 들어와 너무 미안해지는 말 가만 봐 딱 한 번만